안녕하세요. 카베이의 민경입니다. 직접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주행하시면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차량 때문에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을 텐데요.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로 위에 악질 운전자를 만난다면 위협적인 운전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같은 도로 위의 무법자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우선 보복운전과 쉽게 헷갈리는 난폭운전부터 구분해서 알아볼게요. 난폭운전이란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어기는 행위, 과속이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같이 평소 운전자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운전 습관 역시 난폭운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유턴이나 진로 변경, 앞지르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도 난폭운전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9가지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운전을 통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을 행했을 경우 명백한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지르기를 통해 특정 차량을 추월한 후에 고의적으로 급감속이나 급제동을 해서 진로를 방해하거나 특정 차량을 쫓아가서 충돌하는 행위,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상대 차량의 진로를 막은 후에 욕설이나 언어적 또는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 예시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운전자나 제3자에게 위협이 되는 운전 행위로 판단된 경우 역시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 기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특징이 뚜렷한 만큼 처벌 기준 역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난폭운전을 한 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내용으로 입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벌점 40점이나 40일 면허 정지까지 가능하고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이 가해집니다. 반면 보복운전의 경우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징역 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로 분류될 경우에는 1에서 10년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와 더불어 입건 시에는 벌점 100점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1년간 면허시험 응시 금지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상대 운전자는 물론 주변 차량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행위인 만큼 처벌도 매우 무거운 것 같네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만약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을 만났거나 보복운전에 타겟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같은 행위의 경우 직접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요. 가해 행위에 놀라서 마찬가지로 보복 행위를 하거나 맞대응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와 함께 처벌받을 소지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2차 사고의 위험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하게 된다면 최대한 방어운전을 하면서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복운전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에 대응하고 증거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함께 위협을 가한다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상황이 역전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경우 창문을 모두 올린 뒤 차량 문을 잠그고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이성을 잃고 덤벼드는 가해자에게 맞대응을 하게 될 경우 폭언이나 폭행 등의 추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고 이 경우에 경찰이 출동하면 가해자와 더불어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제 상황이 종료된 뒤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데이터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백업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블랙박스 영상의 화질은 정말 좋아졌는데 한정된 용량의 저장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장 기간은 짧아졌는데요. 그러니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핵심적인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면 해당 영상을 미리 안전한 곳에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처벌 절차.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담겨있는 증빙 자료가 필수인데요. 해당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스마트폰 어플인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경찰서 교통과를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단 국민신문고나 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가해 차량의 차적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되는데요. 신고 접수 이후에는 사건을 배정받은 경찰서에서 처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에 그칠 수도 있으나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반드시 담당 경찰서를 방문해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역시 꼭 알아두세요. 이후의 과정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될 경우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형벌이 결정됩니다. 운전 중 상대방의 매너를 지키지 않는다고 보복운전을 하거나 조금 빠르고 편하게 가겠다고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나와 내 이웃,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운전한다면 사고나 처벌에 대한 위험도 사라질 테니까요. 화재의 차량 현장 리뷰나 옵션 분석, 구매 꿀팁은 물론이고 자동차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이 매주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